1인 1집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무결점 세무를 안내해드리는 노텍스TV 김찬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그 다주택자의 증여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아이에게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2억 이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부동산 증여 전략입니다. 이미 나는 다주택자다. 그런 분들은 양도나 증여를 고려하시면 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카드를 활용하시면 되고, 나는 1주택자다. 아니면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다주택 전략을 가고자 한다. 이 경우 자녀에게로의 현금 증여 및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이미 갭 투자 이런 형태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인 1닥처럼 1인 1집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제목입니다. 썸네일이랑 좀 다르긴 한데 다주택자의 증여 전략. 미성년에게 소형주택을 증여하는 겁니다. 최근은 아니군요. 3월 31일 인수위에서 요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합산해서 뺀다.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 이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것처럼 그런 혜택이 있을지 않을까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뺀다고 했으니까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금융자산과 함께 부동산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세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상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극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수시로 변하고 정권에 따라 바뀌고 이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평가 절차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죠. 부동산은. 하지만 금융상품은 아주 이건 장점이긴 한데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증여하다가 끝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이 환가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증여를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좋다는 생각이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르거나 부동산을 분명히 갭 투자했으면 임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임대하면서의 난이도 다 쉽지 않습니다. 부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더 부동산이 이롭지 않나.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를 활용하면 레버리지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적금에 대한 관련된 대출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부동산의 전세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가 오히려 더 부채 쪽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적금은 아주 안정성이 높겠죠. 또 위험한 투자 상품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금융상품보다는 안정성이 좀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를 갖고 올까 연립을 갖고 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연립이나 다세대가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싸고 더 접근성이 높다는 생각하에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 자료고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옵니다. 옆에 가격이 100단위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부터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2012년 이때부터 400만 원 정도죠. 이때부터 거의 700이 넘어가는 이때까지 수익률 분석 잠깐 해볼게요. 물론 최대 한 20년까지는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걸 제안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정도만 분석을 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엑셀을 킬게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제곱미터당 가격이 지금 공시되어 있고 서울을 베이스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투룸이 보통 한 12평, 3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012년 단위당 서울 가격은 이 금액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요거를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하면 1억 5,800입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1억 정도 되는 그 연립이나 다세대를 자기 자금 5,800 정도를 태우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2012년도에 하신다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1,500이죠. 요거 자기 자본 부모님이 투자해준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갭투자로 요걸 사실 때 재산 공제를 하시고 요거 4,300 나오면 한 400만 원 돈 이렇게 내셨을 거고 자 그러면 2022년이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가격이 2.9억이죠. 최초 보증금 빼고 현재 가격으로 하면 1억 9,285만 원 정도를 지금 계획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이트 함수로 수익률을 분석해 봤는데 10년간 매년 12.737%가 나옵니다. 계산기. 네, 넣을게요. 1, 2, 1, 3, 7,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0년입니다. 곱하기 5, 8, 1. 그러면 19284잖아요. 285. 네, 맞네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연평균 약 12.7%의 수익률을 올려가면서 10년이어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재정비 조합 내지는 개발 사업에 이 구역이 묶여서 소위 말해서 썩은 빌라라고 하는데 이 빌라가 20년이 지나도 내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증여를 해 주시고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제가 부동산 관련된 뭐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안을 좀 드릴게요. 전반적인 아닙니다. 어디 구체적인 어느 동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2040년도 됐을 때 서울은 이런 모습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방향성, 어느 정도 지향성을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행 일사권,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정지된 도시계획 개정안,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이런 게 있어요. 관심을 갖는 거는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하겠다. 그럼 어디를 재편하는지를 보시고 그 주변 지역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중심지 기능 강화는 우리가 아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 일대인데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상철도 지하화는 이런 데 보면 2호선 타고 가다 보면 성수 요 라인 보면 지상으로 가는 이런 데를 지하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어떻게 확충되는지 그 지역을 좀 보시고 그 주변 저평가된 지역을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재정학에 보면은 티브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유유상종 같은 거예요. 언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고 기호가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도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한 5년간 30대 이상 주택을 취득하셨던 분들도 고가의 주택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집을 사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부동산 세제에 대한 게 완화되는 시점에 1인 1딱처럼 1인 1집으로 자녀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증여, 현금 증여를 해주시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물론 주택을 취득하면서 다주택자가 되면은 손실보는 세제상 혜택도 분명히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증여했을 때 캐피탈 게인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증분이익이 더 크다면 저라면 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저는 다주택자 전략으로 가겠다 이거죠. 나중에 부모님이 2주택, 3주택, 4주택을 가져가서 그게 재산이 증가해서 그래도 좋죠. 하지만 나중에 그걸 물려줄 때는 분명히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저평가된 거를 현금으로 갭투자 형태로 사주시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산가치가 증가해서 그 자산가치 증가분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